가보자 하는 데가 여기가 A 플러스 자리가 안 했나 여기가? 여기요. 여기가 A 플러스. 자, 여기 A 플러스면 A 플러스 A 제로 B 플러스 되는데. 아, 그러면 가능한 뒤로 가야 되구나. 하여튼 지난주에 그 상태에서 내가 이동 상태에 있었어요. 이동 상태에 있었고, 그 다음에 생각보다 호텔이 마음이 안 좋았고, 그래서 원하는 결과를 못 해가지고 약속을 못 지켰습니다. 여러분들은 와가지고 여기 약간 뭐 코멘트를 올리고 목령고치 시키고 그런 거를 인지를 했는데, 그건 지난주 수업은 일단 한글로 하고 동영상으로 대체를 할 거니까 동영상을 한번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2주일 동안 보는데 공부를 좀 많이 했습니까? 자, 그 컴퓨터에서는 교육 과정을 만들고 이렇게 할 때 제일 핵심이 사실은 우리 국가교육 목표가 뭔지, 그죠? 국가교육 목표가 뭔지, 거기에 따라가지고 각 교과에서 어떻게, 어떤 철학으로 구현해야 될 것인지. 그래서 지난주에 나름대로 자기 철학들을 이렇게 올리려 했다, 그죠? 그걸 한번 쭉 남은 거 올린 거 보니까 어땠습니까? 그룹으로 올려가지고 우리 옆에 있는 학생들 보면은 조금 더 정제가 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지. 내가 지난번에 이제 페이스북으로 만약 이걸 학습을 이용하려고 하면은 마지막에 한 학생이 정리를 해야 된다 그랬다 그러지. 정리를 해서 올리면서 그 정리에 대해서 우리 여기 국어과 20명이고 26명이 전부 다 코멘트를 올리는 거야. 그러면서 또 정리돼가지고 최종 결과가 나오는 게 집단 지성인데, 하여튼 우리나라는 교사들이 연구대학이 많이 발전 안 돼 있는데, 제가 간 거기 미국의 과학교사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연구대 교수들, 교대사회 교수들하고 이제 한 10,000명 정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커서 그렇지만 10,000명 정도가 참여를 해가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코엑스 이런 데 가봤습니까? 그런 컨벤션 센터가, 미국은 컨벤션 센터가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그 컨벤션 센터하고 그 주변 호텔하고 같이 한 10,000명 정도가 동시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기가 하는 거, 관심 있는 거, 거기에 집중적으로 모여가지고 이야기하고 그런 자리가. 아무튼 우리는 실제 그런 학회들이 우리가 각 교과마다 만들어 보면 잘 된다고 하는 것 같아요. 무교육은 잘 되는데 그렇게 선생님들이 별로 많이 참여를 안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자, 오늘은 혹시 뭐 한 2주 동안의 질문이 있습니까? 반응이 없나? 전부 오랜만에 맥 본다고 궁금한데 빠져있나?
7시. 아, 새벽? 1시. 교회에다 만나는 건 지역생활. 지난주에 자 오늘은 우리나라 컴퓨터 교육 과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볼 거라는 거야. 지난주에 본 것들은 여러분들이 미국의 ATS 테크놀로지 규정에 대해서 봤다 그래. 미국에 대해서. 영국하고 캐나다는 영영상을 올려놨으니까 영국 지난주에 하려고 했으니까 영국은 영영상으로 보는 거로 대신을 했고 오늘은 잠깐 지난주에 한 걸 한번 더 정리를 해보면 우리 지난주에 창의성과 혁신, 공신과 협력, 연구와 정보 유창성, 한적 사고 문제 해결 의사결정, 디지털 시민 정신, 기술의 운영과 경영. 요 6개가 미국의 NETS에서 National Education Technology Standard 미국 학생들이 배워야 될 테크놀로지 스탠다드가 요 6개의 철학하에 지난주에 각각의 세부 항목을 주었다. 그거를 이제 구현하기 위해 가지고 교육 과정을 구성한다라는 거지. 영국은 이렇고 알바트는 이렇고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이 슬라이드를 가지고 나름대로 자기 철학을 하나 만들어라고 했어요. 자기 철학을 만드는 걸 가지고 이제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됩니다. 사실은 교육 과정을. 근데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한번 비교를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는 이제 조금 이따 이야기할 크게 5개의 영역으로 이제 나누어지는데 5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지는데 정보 사회와 생활, 정보 기기의 이해, 정보 가공과 공유, 정보 처리의 이해, 종합활동가들이 주로 인포메이션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다. 인포메이션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고 여기 우리가 미국에 이야기하는 6개의 목록 규정으로 한번 이렇게 매핑을 해보면 정보 사회와 생활은 디지털 시민정신, 기기의 이해는 기술의 운영하고 개념의 이해, 정보 가공이나 공유는 물론 여기 이 범위가 훨씬 더 넘어나고 있지만은 연구와 정보의 유창성, 통신의 기능과 이런 식인데 사실 이번에 거기에 우리 과학 분야하고 디지털 컨텐츠하고 연결된 부분들이 MBL이라 해가지고 모든
마이크로소프트 베이스드 랩 모든 것은 컴퓨터를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다 수집을 한다. 데이터를 다 수집하는 그런 형태인데 하여튼 정보 가공과 공유가 이거는 통신과 협력 이거는 자체에 해당된다. 종합활동은 결국은 비판적 사고 문제 해결 사결정 정보 처리에 의해는 우리가 ACM 항목에서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는데 ACM 항목에 대해서는 나중에 ACM 항목에 대해서는 자세히 한번 한다고. 창의성과 계획은 옳은 할 수 있겠다. 그러면 이제 오늘의 강의는 우리나라 정보통신 활용 교육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각 교과의 활용 방안은 넉하게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중고등학교 교육 과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결론을 이렇게 우리 이렇게 이 2005년 12월에 개정된 이후에 사실은 한 번도 국가 수준에서 컴퓨터 교육을 놀이라를 정의하고 있지를 않아요. 교육부가 사실은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직무유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모든 교육 과정은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컴퓨터 교육 과정은 아예 직무유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2005년 12월 개정할 당시에 어떤 식으로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소양이나 컴퓨터 과학을 강화해가지고 정보 통신 윤리를 강화하면서 각 교과에 어떻게 활용하는가라는 거죠. 여러분들 항상 소양 교육이라는 의미는 컴퓨터 자체 교육이라는 거예요. 활용 교육, 크게 소양 교육과 활용 교육의 두 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어지는데, 소양 교육은 컴퓨터 자체를 교육하는 거고, 활용 교육은 각 교과에서 활용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기본적인 어떤 2005년도에 2005년 12월부터 2006년부터 우리나라 컴퓨터 교육은 정부에서 이렇게 되라라고 결정되는 성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각 급별 초등학교에는 어떻게 하고 중등학교는 어떻게 하고 고등학교는 어떻게 하고, 자, 초등학교에서는 기본적인 컴퓨터 교사학을 활동을 해가지고 정보통신 기술에 대한 기초 소양을 함양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 향상을 위해 가지고 논리적 사고를 정리해야 된다. 컴퓨터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다음에 올바른 정보통신 윤리 의식을 형성해야 한다. 크게 이 세 가지가 중점을 지도해야 됩니다. 중학교에 올라가면은 컴퓨터 구성하고 동작 원리 자체를 이제 이해해야 된다. 그 다음에 문제 해결을 위해 가지고 알고리즘 접근, 사고력 정진. 그 다음에 물론 사이버상에서 올바른 정보통신 윤리의식과 실천을 중요합니다. 고등학교 올라가 보면은 사이버 공간 형성하고 능력 원리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뭐 이런 것들이 초등학생들도 하고 있는 거다. 실제. 그 다음에 정보통신 윤리와 정보 보호 이론 및 원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보안 알고리즘 이런 거다. 사실은 보안 알고리즘도 초등학생들도 할 수가 있다. 알고리즘 정리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미래 정보 사회의 빠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고취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예,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은 어느 정도의 중점 지도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회생활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된다. 사회생활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된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꼭 알아야 될, 우리가 미국의 교육 과정 6개에다가 한국에 꼭 알아줘야 될 5개, 이거는 꼭 외워놔야 되는 거다, 그지? 기본적으로 외워놔야 되는 거야, 그지? 외워놔야 되는 거야. 야, 나중에 활동을 할 때 해라. 야, 지금 만화를 보면 지키고 있다는 거구나. 네?
근데 이 두세 사람 빼고는 아무것도 안 하네. 응? 근데 안 틀려요, 파일이. 매주 시험을 보는 해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이거를 보면서 기록을 하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근데 상인들 잘해주려고 했는데 되게 신경을 하네. 다음 시간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맥을 알았으니까 다음 시간부터 컴퓨터식으로 별로 백업을 할 거야. 저쪽으로 백업을 하고 강의를 할 때는 옆실로 가야 되겠다. 강의로 할 때는 내가 다음 시간에는 전산 2실이 전산 2실로 2실에서 강의를 할 거니까 뭐 아무리 강의가 듣기 좋은 강의라도 뭐 당장 뭐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중독되어 있는데 컴퓨터를 앞에 두면은 일로 빠지지 않을 수 없는 거 아니야. 빠지게 만들어놔도 가지 마라 하는 것도 이상한 거예요. 그지?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당연히 2실로 옮길 거야. 그지? 일단 이동하는 강의입니다. 그 다음에 실습을 할 때, 활동을 할 때는 이쪽으로 와서 활동하고 수업을 할 때는 옆에 2실에서 하고 활동을 할 때는 여기서 할 거야. 이 없지? 자, 여러분 내가 5개를 꼭 알아놔야 될 게 뭐냐면은 정보사회의 생활 영역하고 정보기기의 이해 영역하고 정보처리의 이해하고 정보 가공과 공유 종합 이 5가지 영역에 이해 가지고 5가지 영역에 이해 가지고 초등학교 1, 2학년 때는 어떻게 가르치라 3, 4학년 때는 어떻게 가르치라 5, 6학년은 어떻게 가르치라 이렇게 한다고 그러지. 자, 근데 사실 우리 ICT 교육 지침처럼 지금 2009 신교육 과정은 초등학교 1, 2학년은 어떻게 해라 3, 4학년 어떻게 해라 이렇게 놓아있지. 그지? 안 그런가? 아직 그까지 안 배웠나? 임용고시 보면은 예, 새로운 교육 과정의 지침이 1, 2학년, 3, 4학년, 5, 6학년이 묶여져 있다고 그러지? 1, 2학년, 3, 4학년, 5, 6학년이 묶여져 있다고 그러지? 그거는 보면 우리 컴퓨터 교육 과정을 이렇게 따라하는 형태인데, 근데 되게 지금 현장에서는 되게 혼란스러워하고 있어요. 아무튼, 우리 컴퓨터는 개인의 능력에 따라가지고 다른 교과도 마찬가지지만은 학생들의 능력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고 지역 차이도 엄청나게 많이 나는 교과라고 볼 수 있다고 그러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1단계는 초등학교 1, 2학년 1, 2학년은 이제 1단계 3, 4학년은 2단계 5, 6학년은 3단계 4단계는 중학교 5단계는 고등학교야. 근데 학생의 능력이나 발달 수준이나 학년에 상관없이 융통성이 있게 운영돼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5개 영역에 대해서 이제 한번 학생 하나씩 한번 짚고 가보자. 이게 기본적으로 컴퓨터 교육의 기본적인 총괄 목표가 뭐냐? 초중등 학생들이 정보통신 기술에 대한 기초적인 능력을 기르고 기초적인 능력을 기르고 활용 방법을 익혀가지고 정보를 스스로 수집하고 분석하고 가공하고 형성해서 교류하는 능력을 학습한다. 스스로 정보를 수집, 분석, 가공, 형성, 교류하는 능력을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가지고 학습 활동이 나옵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가지고 각 교과의 학습 활동이나 그지? 또는 나의 일상생활,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력을 성장한다. 이게 여러분들이 항상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경향이 많지. 이제 당장 영어 단어를 몰라도 그렇고. 이게 가장 기본적인 압축된 목표야. 여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이게 수집하고 분석하고 가공하고 생성해서 교류하는 게
이 키워드를 여러분들은 꼭 알아둬야 됩니다. 그리고 정보통신윤리의 실천을 통해 가지고 정보사회에 올바르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성장합니다. 자, 우리 전 세계가 네트워크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콘텐츠 하나를 만약 내가 만들기만 해도 세계적인 콘텐츠가 된다고. 이제 여러분들이 해외여행 가보면은 가장 문제 중에 하나가 공항을 이동하는 문제야. 공항에서 트랜짓하는 문제야. 그런 공항에서 다른 비행기를 탈 때 어떤 플로우를 따르는지를 내가 좋은 알고리즘을 잘 갖고 있으면 좋겠지. 그럼 그 공항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내가 잘 수집을 해야 되겠지. 공항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수집을 하고, 공항이라는 것은 여러 나라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항상 시큐리티 체크와 출입국 관리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 포인트를 잘 알아둬야 되겠죠. 자, 이는 여러분들이 꼭 요거는 중간 목표, 요거는 꼭 알아둬야 됩니다. 세부 목표로서는 이제 아까 내가 5개의 영역을 꼭 알아놔야 했다 그러지. 정보사회의 생활, 정보기기의 이해, 정보처리의 이해, 정보사고가 원리 종합활동 있습니다. 그러지. 자, 그럼 정보사회의 생활에서는 정보생활이야, 그지? 정보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하고, 그지? 그 다음에 정보를 보호하고, 그지? 보호하는 거. 우리 요즘 정보 보호가, 여러분들이 선생님 되면은 학생 개인정보 보호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지? 보호하는 방법, 그지? 또는 정보를 표현하는 방법을 통해가지고 일상생활에서 정보통신윤리를 실천하도록 함으로써 정보사회의 일원으로 바람직한 생활을 할 수 있다. 이 기본적인 정보사회의 생활에 있어서 상당히 세부 목표가 된다. 자, 그럼 정보사회의 생활에 있어서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각 단계별로 뭐를 가르쳐야 될 것인가. 오늘 내가 여러분의 학습 활동은 뭘지를 좀 짐작해 한다. 1단계, 초등학교 1, 2학년 때는 정보사회와 생활의 변화를 하고 컴퓨터 만나는 이유, 컴퓨터의 올바른 사용 자체, 사이버 공간에서 올바른 예절, 이게 이제 정보사회와 윤리에 있어서 1, 2학년 때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3, 4학년 올라가면은 사이버 공간의 이해, 대기과 개인윤리, 인터넷과 개인정보 예방, 요즘 인터넷과 개인정보 예방은 좀 더 앞으로 와야 될 것 같아요. 정보 보호와 암호, 바이러스나 스캐머. 3단계에 올라오면은 협력하는 사이버 공간, 사이버 공간에서 협력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라든지, 사이버 폭력하고 피해 예방이라든지, 개인정보의 이해와 관리, 컴퓨터 암호화하고 보안 프로그래밍이 뭔지, 저작권 보호하고 필요성이 있는지, 정보사회와 직업이 뭐가 있는지. 4단계로 올라가면 이제 중학생이다. 사이버 기관이나 단체들이 많이 있다. 이제 사이버 기관하고 단체들, 사이버 기관하고 단체를 가지고 활동하면서 커뮤니티 만들어가지고 학생들 때부터 세계적으로 NGO 단체를 만들고 있는 경우가 많지. 그 다음에 사이버 공간의 윤리와 필요성, 암호화와 정보 보호의 기술, 지적재산권 이해와 보호, 정보산업의 발전과 연결이 중앙적으로. 5단계에 가면 네티즌 정신이라든지 법률을 이해한다든지 네트워크 속에서 정보 보호하든지 정보사회하고 직업을 어떻게 선택할지 처음 이렇게
정보 사회와 생활, 우리가 5개의 영역에서 정보 사회와 생활에 있어서 요 1, 2, 3, 4, 5단계가 여러분이 머릿속에 그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단계를 구현하기 위해서 학습 활동을 선생님들이 만들어가는 게 되겠죠. 그 다음에 정보기기, 한마디로 컴퓨터, 하드웨어 기기, 컴퓨터를 포함한 각종 정보기기의 동작 원리와 작동 방법. 자, 우리 스티브 잡스는 동작 원리를 가르쳐줄 필요도 없고 사용법을 가르쳐줄 필요도 없다고 했다고. 그냥 뭐 그만큼 쉽게 쓸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다. 사실은 쉽게 쓸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많은 사람이 쓰는 겁니다. 모든 기기의 발달은 쉽게 쓰는 거예요. 사실은. 자, 컴퓨터를 포함한 각종 정보기기의 동작 원리, 작동 방법, 사이버 공간에서 환경 구성을 이해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일상 생활하고 학교 교육 활동을 위한 기초적인 능력을 담당한다. 컴퓨터 자체를 가르쳐줘라. 자체를 가르쳐줘라. 이러기 위해 가지고 컴퓨터 자체를 가르쳐줘라라는 것을 가지고 초등학교에서는 어떤 내용을 가르치고 중학교는 어떻게 가르치고 고등학교는 어떻게 가르치다 이 이야기입니다. 1단계에서 컴퓨터 구성 요소 이야기. 컴퓨터는 컴퓨터는 이제 피지컬리 스티브 잡스가 옛날에는 우리가 컴퓨터 피지컬리 본체라는 개념도 있고 모니터라는 이런 개념인데 이게 통합이 되었다, 그지? 통합이 되었습니다. 아무튼 컴퓨터 구성 요소가 뭔지, 컴퓨터를 어떻게 조작하는 건지 이런 거를 1단계에서 가르쳐주라. 그 다음에 2단계에서는 운영체제의 사용법. 운영체제, 여러분들 윈도우에서 파일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복사하고 어떻게 관리하는지, 맥에서 파일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관리하는지. 자, 이는 파일 관리뿐만 아니라 다른 각종 하드웨어들을 어떻게 붙여서 사용하는 방법, 이런 거를 가르쳐야 된다. 컴퓨터는 어떤 식으로 관리해야 된다. 소프트웨어 이해. 소프트웨어는 뭐고 어떻게 작동되고 어떻게 설치하고 어떻게 쓰고 이런 거거든요. 그 다음에 유틸리티 프로그램 활용. 유틸리티 프로그램은 우리가 실제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은 아닌데 유틸리티가 있으면 좀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거다. 바이러스를 체크한다든지 압축한다든지. 압축하는 건 없어도 되는데 압축함으로 인해 가지고 쉽게 쓰잖아요. 없어도 되는데 있으면 좋은 거거든요. 그런 게 유틸리티 프로그램이거든요. 그 다음에 주변 장치를 어떻게 활용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2단계 초등학교 3단계에서 자, 그 다음에 3단계에 가면은 컴퓨터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동작을 이제 이해시켜줘야 된다는 거라고.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화면으로 보여주게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컴퓨터 사용 환경을 설정하는 거. 우리 모든 거는 환경 변수야, 그지? 여러분들이 아래 한 걸 워드 프로세서만 하나만 보더라도 환경을 설정하는 파일이 있거든요. 모든 거는 환경에 의해 가지고 동작이 되어 있거든요. 환경에 의해 가지고 동작이 되어 있거든요. 사용 환경을 어떻게 설정하는가.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야, 그지? 네트워크를 이해하고 정보기기의 이해와 분명히 초등학교 5, 6학년 때 가르쳐라. 자, 그럼 4단계에 가면 이제 운영체제를 이해하고, 중학생이야, 그지? 네트워크 구성 요소하고 원리를 알고, 컴퓨터 내용 조절을 한다. 자신의 컴퓨터를 직접 구성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중학교를 졸업했지? 이걸 할 수 있어야 된다, 그지? 그 다음에 5단계에 가면은 운영체제의 동작 원리를 알고 서버와 네트워크 구성까지 알아야 된다. 근데 참 우리나라 교육 과정이 꼭 알아야 되면서 생활에 필요한 거는 학교에서 안 가르쳐요. 아무튼 이런 거를 컴퓨터 자체 교육에 대해서
보통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그 내용을 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제 단계에서 정보 처리의 이해. 정보 처리의 이해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다양한 정보의 종류를 인식한다. 우리 정보의 종류라는 게 피지컬리 문자 정보, 그림 정보 뭐 이런 거다 그지? 그래픽 정보 그지? 이런 종류들을 인식하고 효율적인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내는 능력을 키우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또한 정보통신기술이 기술 적용이 가능한 알고리즘적 사고와 프로그램 작성 능력을 여러분들이 1학년 때 잠깐 한 뭐 스크립트 프로그램 이런 거 있죠. 요거 이러기 위해 가지고 뭐를 해야 되는가 하면은 다양한 정보의 세계가 뭔지를 일단 이해해서 초등학생들이 접하는 다양한 정보의 세계가 뭔지를 알아볼 수 있어야 된다. 다양한 정보의 세계가. 그 다음에 재미있는 문제하고 해결 방법, 퀴즈나 이런 거 학생들이 많이 호기심이 갖는 것들이 2단계에서는 문제 해결을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지 3단계 5, 6학년 정도 오면 숫자나 문자 정보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숫자나 문자. 우리 아마 1학년 때 여러분들이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코드라는 거 배웠지, 그지? 한글 코드. 그런 게 문자를 표현하는 방법이다, 그지? 문자를 표현하는 방법이 코드로 표현합니다, 그지? A 하면은, 실제 A 하면은 코드 값이 얼마. 그래서 전형적으로 아스키 코드라는 게 있다, 그지? 한국의 뭐 조합형 방식의 코드. 숫자나 문자 정보를 공식으로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멀티미디어 정보를 어떻게 표현하는 건지. 우리 3학년 때 여러분들이 다 배웠다, 그지? 멀티미디어 정보, 사운드 정보를 어떻게 표현을 해가지고 어떻게 제작을 저 그림은 어떻게 제작하면서 어떻게 그 다음에 문제 해결 전략하고 표현,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 능력의 조화. 기본적으로 간단한 프로그램을 가르쳐 줌으로 해가지고 학생들한테 4단계 가면 이제 알고리즘을 이어가는 간단한 데이터를 어떤 구조로 표현하면은 데이터 처리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메커드라는 출력 프로그래밍. 5단계 가면 이제 데이터베이스 이해와 응용 프로그램 제작 과정과 이해 응용 프로그램을 직접 제작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응용 프로그램을 직접 제작을 사실 2005년 12월 이 개정 교육 과정을 정상적으로 수행을 하면은 아무나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앱들을 아무나 만들 수 있어요. 아무나 만들 수 있어요. 내 생각나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문제 해결을 가지고 소프트웨어를 장작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좋은 소프트웨어를 하나를 장작을 하면은 돈도 많이 든다고 했지, 그때. 그 다음, 네 번째 영역으로 정보 가공과 정보 처리 이해가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정보 처리 이해가. 그 다음, 그 다음 네 번째로 정보 가공하고 공유를 합니다. 컴퓨터 활용 방법하고 사이버 공간에서 정보를 어떻게 전달하고 교류하는 방법을 이해함으로써 사이버 공간을 직접 한번 만들어보고 관리하는 방법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일단 페이스북에서는 이제 그룹을 만들어보고 이런 거 다 할 수 있겠지, 그지? 이런 거예요, 그지? 그 다음에
사이버 공간에서 표현되는 자료들을 제작하고 거치한 점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페이스북에 뭐한 점들도 많다, 그지? 페이스북에 어플리케이션도 많이 올릴 수가 있더라, 그지? 네. 게임도 많이 올릴 수 있더라, 그지? 이게 여러분들이 주어진 사실은 여러분들은 우리나라 학생들의 여러분들은 상위 한 1% 아니야. 여러분 나이에 100명 또는 50명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지? 근데 여러분들은 별 문제가 없어요. 그지? 제시만 해주면, 문제만 제시해주면 여러분들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렇지 않는 친구들은 이들을 학습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정보 가공과 공유에서는 어떤 1단계에서는 어떻게 가르치고 2단계에서는 어떻게 가르치고 3단계에서는 어떻게 하나 그래요. 1단계에서는 생활과 정보 교류, 사이버 공간과의 만남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대부분 사람들은 사이버 공간에서 거의 내가 커넥티드 되어 있지 않으면 뭔가 이상한 사람이야. 그지? 지금은. 그 다음에 사이버 공간에서 정보 검색하고 수집을 2단계에서 이제 올바로 가르쳐줘야 된다. 그지? 올바르게 가르쳐줘야 된다. 그 다음에 문서 편집하고 그림을 작성하는 방법. 뭐, 우리나라 15세 학생들이 OECD 국가 중에 유일하게 잘하는 게 그래픽 도구였지, 그지? 문서 편집이나 아니면 그림 작품. 3단계에 가면은 사이버 공간 생성 관리, 그 다음에 수치 자료 처리, 숫자 처리, 발표용 문서를 작성하는 그런 예정 문서를 작성하는 이런 게 초등학교 3단계에서 해야 됩니다. 4단계, 5단계에서 정보 공유하고 협력해가지고 하는 거, 정보 교류 환경을 설정하는 거, 그런 문서까지 제작하고 멀티미디어 자료 공유 뭐 이런 거 간단히 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5단계 가면 웹사이트 운영하고 관리하고 발전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교육 과정을 이수하기만 되면은 자기 혼자 독립회사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만큼 산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 과정이다. 그 다음 네 번째 종합활동으로서 일상 및 교과 활동에서 정보통신 기술 원리를 이해하고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을 해가지고 정보사회의 참여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도적 과제나 팀 프로젝트를 통해가지고 창의력의 문제, 팀 프로젝트나 자기 주도적 과제를 통해가지고 창의력 문제 해결을 해내는 것과 같은 모든 사고 능력을 신장되게 이거는 팀 프로젝트를 fund를 주는 거다. 이제 1단계에서는 정보 사회에 대한 올바른 인식하고 이해에 관련된 팀 프로젝트를 줘가지고 수행하게 하자 이거야, 그지? 2단계에서는 정보 문제 해결을 위한 정보 수집, 생성, 보호에 관련된 팀 프로젝트를 주자. 3단계에서는 책임 있는 협력 활동을 통해가지고 문제 해결을 할 수 있게끔 해봐라는 거야, 그지? 4단계에서는 다양한 멀티미디어 정보를 활용한 정보, 5단계에서는 사이버 공간에서 올바른 정보 공유를 해서 종합 활동을 할 수 있게 하자라는 거예요. 자, 이게 각 내용인데 각 단계별 지도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히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거는 생략을 계속 해봐야 지루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활동을 하면서 내용을 이야기하게끔 하자고 같은 거를 계속 강조하는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1단계 초등학교 1학년 내가 1학년 선생님이다. 1학년 선생님이다 하면 컴퓨터를 요 정도는 가르쳐야 된다. 그거를 1학년 때 정보 사회와 생활, 정보 기기의 이해, 정보 처리의 이해, 정보 가공과 공유 종합 활동에 있어서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자, 친절하게 서울시 교육청에서 가르쳐야 될 내용을 잘 정리해놨으니까 그거는 다음 시간에 가르쳐줄 거예요.
이렇게 지금은 이제 프레임을 이렇게 그다음 2단 그다음에 1단계에 있어서 정보 사회와 생활을 이렇게 가리키고 그다음에 정보 기기의 유해는 이렇게 가리키지. 그다음에 정보 처리의 유해는 이렇게 다양한 정보의 세계와 재미있는 문제들 이렇게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이렇게 설명을 해드려야지. 종합활동에서 그런 식으로 한번 2단계에 가면은 3, 4학년은 정보 사회와 생활에 있어서의 사이버 공간 이해 이 내용들이다 그지? 이렇게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본 거다 그지? 정보 기기에 의해, 정보 처리에 의해, 정보 가공과 공유 종합활동들이 이렇게 3단계에서 각 교과에서 어떻게 활용하는가. 이거는 이제 우리가 컴퓨터 교육에 있어서 직접 소양 교육이다 그지? 소양 교육이다 그지? 소양 교육이고 각 교과에서는 한번 어떻게 해라. 기본적으로 우리 국어교과에 보면은 ICT 활용하기 위한 적합한 유형들이 텍스트 상호성 이해, 비판적 사회적 진단, 언어의 사회적 구성 이해, 문제 해결력 강화, 의의력 성장, 의사소통 능력 강화, 문화 경향 이해, 발산적 사고와 창의적 언어 사용 이런 게 우리 지금 국어교과에 해야 될 내용들 중에 하나다, 그지? 이런 내용들 중에 이제 이런 내용을 ICT로 하면은 좋겠다라는 거야, 그지? 그 중에 텍스트 상호성 이해는 한번 이런 식으로 하면 너무 좋겠다. 여러분들이 이제 국어를 가르치면서 텍스트 상호성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웹 전자 게시판을 활용해서 작품을 새로 고쳤습니다. A 작품을 누가 하나 만들어 놨으면 그 작품을 가지고 또 좀 수정해서 B가 만들고 또 수정해서 C가 만들고 D가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면은 재밌겠지, 그지? 별로 감흥이 없네. 그 다음에 이런 거는 재밌겠지, 그지? 문학을 패러디한 애니메이션을 보고 글 쓰게 하는 거거든. 패러디. 이런 거를 국어 수업에 ICT를 활용한 실제 수업을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학을 각색한 동영상을 보고 차이점을 가지고. 그 다음에 소설 작품을 한번 애니메이션으로 바꿔보고 시를 감상하고 디지털 영상 공지를 하고 여러분들이 국어교과에서 아까 컴퓨터에서 배운 각 5단계 5개의 영역 항목을 끄집어내가지고 조금 더 현실감 있게 이렇게 적용할 수 있다. 한 개씩 네만 보여주셨어요. 사회교과. 사회과에는 사회 현상 이해, 반성적 탐구, 설계와 수행, 자료 분석 및 해석 이런 거 컴퓨터를 반드시 써야 된다거든요. 자료 분석을 해서 대안이나 결론 도출해서 평가하는 거 이것도 컴퓨터를 써가지고 하면 되게 좋거든요. 가치 판단, 의사결정, 사회 문제에 대한 도의와 토론, 사회 참여. 여러분들 지금 인터넷에서 사회 참여가 엄청 많이 되고 있거든요. 정치 지형을 바꾸잖아요. 정치 지형을 바꾸고 있어요. 우리 대학은 별로 사회 참여가 어떤 자료 분석과 해서 그럼 여기서 보면은
역사적인 인물하고 사건에 대한 자료를 인터넷으로 찾아가지고 연표를 만들고 연표를 보통 이제 뭐 연표를 만들으라고 하면서 데이터 소통을 잘 이용하지 않고 그냥 대충 이제 그리지. 그래서는 안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자기 보장의 지형, 기후, 인구 분포, 교통과 산업 발달에 대해서 종합해서 분석해주셨어요. 그러면 인구 변화 추적을 그래프를 그려볼 수 있는 거다. 산업. 산업이 성장되면 인구가 많이 오르고 팩타리를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자연을 공부를 하면서 ICT를 써보려는 거거든요. 교통도 마찬가지고 기후하고 지형, 기후가 어떻게 바뀌는지. 요즘 보면은 기상청에 가면은 온갖 데이터 다 있지. 데이터들 있잖아요. 우리가 그 고속도로에 도로공사에서 로드플러스닷컴이 되게 정보를 잘 안내해주는데 옛날에는 차가 이 시간에 막혔다 안 막혔다 옛날에는 그 정보까지 보여주지. 옛날 추석 전에는 어떻게 되느냐. 옛날 토요일, 옛날 예를 들어서 8월 12일이 토요일이라고 하면 옛날 8월 12일이 토요일 그 저녁 때 교통사고가 벌어집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이 기상청 웹사이트에 가서 요즘은 최근에 기상청에서 슈퍼컴퓨터 제3기가 도입하면서 동 단위로 날씨를 예측해 주죠. 전국 평균하고 비교해 보는 거거든요. 저는 경로를 해보는 거예요. 내가 사실 작년에 이번에 올 때 올 화요일 날 와야 되는데 어저께 도착을 했어. 왜 그랬냐면 시카고 공항에서 비행기를 안 떠서 비행기가 계속 연착이 됐어. 딜레이를 시키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 영문을 몰랐지. 그래서 그냥 있었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일본이 태풍이 오더라. 태풍이 지금 2호 태풍이 와가지고 동경 지역에 태풍이 지나가니까 왜 비행기가 내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샌프란시스코를 거쳐가지고 한국으로 오라고 한국으로 오게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사회에서는 환율 변동이라든지 사회에서 배우는 모든 사회 데이터들을 우리는 실제 컴퓨터를 통해가지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글 얼스 써봤지? 구글 얼스. 구글 얼스. 그럼 수학. 수학과의 ICT 활용에 수의 어림과 규칙 찾기 뭐 이런 것들도 다 되는데, 그지? 수학 정보 검색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 해결을 해보는 거. 그런데 보통 이 자기 크기의 원리하고 생활 속에서 수학 정보를 검색해 볼 수 있나? 가로세로 비율. 뭐 황금비 이런 거 알지? 황금비에 황금비가 얼마가 황금비고? A4. 보통 얼마를 황금비라고 하나? 그건 이름이 뭐고? 이 이름이 뭐지? 네, 출석을 좀 불러야 되겠다. 왕승아. 이 학생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야 강의 평가도 잘 된다는데. 승아는 황금비가 얼마냐?
황금비에 유리한 승아이 10번. 필요합니다. 황금비의 유래가 어떻게 황금비라는 이 말이 나오게 됐나? 나뭇잎. 10번은 이름이 뭐고? 오비입니다. 황금비가 이런 피보나치 수열 아나? 피보나치 수열을 아는데 황금비를 모릅니다. 피보나치 수열이 끝에 가가지고 피보나치 수열의 앞항하고 뒤항이 뒤야. 앞항하고 뒤항이 뒤야. 피보나치 수열의 원리는 알잖아, 그치? 피보나치 수열의 원리가 어떻나? 1, 그 다음 뭐고? 2, 3, 5, 8 이렇게 되는 거야, 그지? 이 비야 5대 8한 사람보다 8대 13한 사람이 조금 더 가까운 거야, 그지? 요 밑에 우리 이제 좀 일반화하면은 요 비야, 그지? 이거를 좀 수학적으로 이렇게 쓰면 요 비야. 이거를 보면은 이거야. 이걸 보면 이거야. 고등학교 때 이거 다 배우지 않았나? 근데 다 까먹었나? 요거 가지고 요렇게 이어가지고 하면 요렇게 나와. 이 얼마니? 1.6 얼마라고 되는 거지. 이게 이제 피보나치 수열의 황금비. 이게. 근데 피보나치 수열이 어떻게 발생됐는지를 알지? 피보나치 수열을 아는 거니까. 피보나치 수열이 누가 발견을 했나? 피보나치가 뭘 발견했나? 작년에 토끼라고 했지, 그지? 토끼가 우리 토끼 하면은 산이잖아, 그지? 토끼가 이제 자기 새끼 낳는 거를 보니까 우리는 보통 뭐 우리나라의 특징은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하나 토끼는 이제 새끼를 계속 일이 낳는 거야. 한 달 지날 때마다, 그지? 또 얘가 성숙해가지고 또 새끼를 낳는 거야, 그지? 이렇게, 그지? 계속 이렇게 낳는 거야, 그지? 얘가 또 성숙해가지고 이게 또 새끼를 이제 낳는 거야, 그지? 이거에 증가하는 수를 보니까 피보나치가 자기 집에 토끼를 키우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엄마도 계속 낳고 계속 이렇게 낳는 거야, 그지? 시대가 지문해지는 이거를 보면서 사실은 과학을 한다든지 중요한 게 관찰만 잘할 줄 알면 정보를 하든 뭐를 하든 학습에 있어서 관찰만 잘할 줄 알면 50%는 성공의 체험을 만들 수가 있어요. 관찰을 잘할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언어는 뭐를 잘하면 되나? 국가는 뭐를 잘해야 되나? 하여튼 과학에는 수학, 과학, 컴퓨터 전부 다 관찰만 잘하면 잘할 수 있어. 언어는 뭐를 잘하면 되나? 언어는 선천적이야? 야, 선천적이면 뭐 구호교육과 필요 없겠네. 교사가 필요 없겠네. 그런데 우리 유전자 지도를 보면은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공부인자가 있다네. 공부인자가 있대. 공부인자가 있는데 유전자 지도가 환경에 의해서 바뀌나? 유전자가 안 바뀌지, 그치? 네, 여러분들은 공부인자가 많이 있는
좋은 공부인자가 많이 있는데 교대에 와서 별로 공부를 많이 안 하는 게 이제 그게 가르치시면 교육이 필요 없잖아. 이거 엑셀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엑셀적으로 이야기하는 자, 아무튼 관찰을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활 속에서 수학 정보 원리를 존재한다는 인터넷에서 물리 법칙이나 화학 법칙, 원자 구조 이런 것들을 내가 다음 시간에 이제 구체적 자료를 한번 콘텐츠를 보여줄 거니까 어마어마한 어플들이 많이 나와요. 어마어마한 학습할 수 있는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통계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표 만들기 전략. 여러분 엑셀을 쓰면은 모든 통계를 다 할 수 있다, 그지? 근데 요즘 우리 선거철이라 가지고 오차의 범위가 얼마 하에서는 이걸 어떻게 보면 항상 그러고 있어요. 오차의 범위. 보통 몇 명을 조사를 했는데 오차의 범위가 얼마인데 오차의 범위가 얼마 하에서는 몇 프로가 몇 프로. 참 무책임 말이에요. 무책임한 말이에요. 오차의 범위라는 말이. 오차의 범위. 우리가 수학 공부, 우리가 수학은 컴퓨터로 하면은 좋은 게 뭐냐면 비주얼하게, 수학은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 맞는데 이거를 비주얼하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비주얼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요즘 수학과에서도 보면 여러분들이 활동으로 많이 수업을 하잖아요. 그치? 활동으로 수업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짝대기 3개 갖다 놔놓고 하는 활동 중에 하나 있잖아. 하노이 타워. 응? 하노이 타워 이거. 그치? 이거 짝대기 2개하고 이거 원판 3개 해가지고 팔아먹는 거야, 그치?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일로 옮기려고 하면 몇 번 만에 옮길 수 있느냐, 그지? 원판 3개 같으면 몇 번이 옮길 수 있나? 안 해봤나? 7번이다, 그지? 7번. 여기서 규칙성을 찾으면 돼, 그지? 그지? 규칙성을 찾으면 돼, 그지? 7번을 옮길 때, 이게 만약, 항상 어떤 거를 할 때, 관찰을 할 때 규칙성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수학을 잘 하려고 하면 추상화가 잘 되어 있는데, 이걸 옮기려고 하면, A의 n-1개예요, 그지? 이거는, 그지? A의 n-1개를 그 사람이 여기로 한번 옮긴 거야, 그지? A의 n-1개를 한번 옮긴 거야, 그지? 그 다음 원판 1개를 이제 옮겼어, 그지? 그 다음에 A의 n-1개를 이제 옮겼어, 그지? 그럼 수학적으로 N을 옮기려고 하면은 A의 n-1개를 2번 옮겼어, 그지? 그리고 원판 큰 간격을 있습니다. 그럼 이거다, 그지? 이거를 일반상을 풀면은 우리 고등학교 배울 때 어떻게 되잖아. 응? 2N승 빼기 1이 된다, 그지? 그럼 아까 20번. 이 번호 내가 몇 번인지 모르지? 지영이 아까 7번이랬지? N이 3이잖아, 그지? 지영이가 정확하게 맞습니다. 하노이에 가면, 인도에 하노이라는 절에 가면 이 N이 몇 개 있어야지? 64개, 그지? 지영이 잘하네. 그럼 2의 64승 빼기 1이야, 그지? 이거를 64개를 옮기려고 하면은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린다고 했나? 이만큼 걸리지. 2의 64승 빼기 1. 만약 내가 1초에 1개씩 옮긴다. 1초에 1개씩 옮긴다면은
자, 이 사실은 이거를 하노이 타워를 이 다리 기준에서 육변이 발전되는 거예요. 1초에 한 개씩 옮긴다 하면은 보통 우리 2의 10승이 얼마인지 아니? 잘하네. 분명히 중학교 때 어느 게 큰가 시험 문제 한번 나왔어. 나왔지? 응? 그거 나왔다고. 그지? 수 비교하는 거 시험 문제 많이 내잖아. 이거 이제 N이 들어가고 그런 거지. 이제 컴퓨터 하는 사람은 2의 10승을 대충 천이라는 거야. 그럼 아까 2의 60승이면은 2의 10승이 2의 10승이 6승이다, 그지? 그럼 1000의 6승이다, 그지? 아직 이게 얼마나 많은지를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지. 그럼 세개를 6번 하면 나야겠다. 5번이네? 6번이야, 그지? 얼마고 그러면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100조, 1000조, 기운. 요 추가 걸려야 되지? 근데 하루가 몇 초고? 지은이 하루가 몇 초고? 86,400초. 내 초등학교 때는 다위였는데. 근데 사실은 많은 암기가 되게 중요한 거야, 그지? 만약 10만 초라고 하자, 그지? 양보를 해서 10만 초라 해봐야 동그라미 5개밖에 안 되는데. 요 1 걸려. 1년이 며칠이고? 365일이다, 그지? 양보를 해가지고 1년이 1000일이라고 하자. 요거 년 걸려, 그지? 그러면, 얼마고?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이 100억. 우리 지구의 나이가 얼마지? 우주의 나이가? 137억 년이야. 우주의 나이가. 우주의 나이가. 지구의 나이가 50년. 이렇지. 우주의 나이가 137억 년이야. 137억 년에 뭐 우주 폭발이 된 거야. 그치? 과학 실력이 별로 없네? 자, 이런 것들을 컴퓨터 프로그램을 쓰면 쉽게 이해를 하는 거야. 수학의 문제를. 그 다음 미술에서 뭐 영상문화, 예나 미술 정보 탐색을 위한 문제 해결, 이미지 재생 능력, 함량, 이미지 재생 능력, 창의적 조형 능력, 매체 활용, 이런 게 이제 미술 이야기지. 최근에 여러분들이 페이스북이 이제 미국의 정권 회사에 상장이 된다고 하는데, 페이스북 회사에 그림을 좀 그려주는 사람이 한국에 있어요. 한국인이 있는데, 이 애가 어릴 때 미국으로 갔다가 이민을 했어요. 며칠 전에는 보니까 미국의 총리 난사가 한국을 미국에서는 어떤 페이스북에 회사 그림을 그려줬어요. 이렇게 그림을 주고 그 사람이 페이스북 주식을 받았어요. 주식을 받아서 페이스북이 상당히 올해 상당을 하는데 몇천억 대에 붙여. 아무튼 뭐를 하나를 자기 거를 잘 만들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대단해요. 국가니까 시도 하나 잘 쓰고 온다든지 그런 좀 그렇지. 아무튼 미술 관련 웹사이트를 방문해서 한 가지 주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그림을 다운로드해서 작가가 표현방법하고 형식을 비교해보는 거. 옛날에는 우리는 미술관을 직접 가야 되는데 이제는 미술관을 안 가도 이런 거 할 수가 있거든. 이런 거를 보여주면서 그림의 형식을 비교해보고 한다든지 이런 걸 할 수가 있겠지. 그 다음에 강산할 작품을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서로 한번 비평해보는 거예요.
웹 광고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의 내용에 맞게 그림이나 이미지를 잘 선택하고 있는지를 한번 분석해보세요. 광고. 영화나 만화, 영화, 애니메이션, 뭐 여러분들 많이 보더라, 그지? 무슨 원리를 이해하고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건전한 인상을 구려주고 하는 것. 이는 이것들을 미술 시간에 활용하는 게 과학과 자연현상에 대한 흥미와 인심을 갖게 된다는 과학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과학적 탐구 능력의 실생활 적용, 인터넷 신문기사로부터 실생활 문제를 찾아가지고 한번 이야기하는 거, MBL 실험 장치를 이용해서 직접 실험하려고 하는 거, 유액기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거, 자신의 해결 방법을 블로그에 있는 것들이에요. 여러분들 리모컨이 내가 이게 이걸 하면은 내가 파가 안 보인다, 그지? 안 보이면서 여기서 일로 전달되는 파가 안 보인다, 그지? 이 카메라를 한번 찍어봐. 카메라로 한번. 카메라로 이걸 한번 찍어봐. 리모컨에. 찍은데요? 카메라를 한번 봐봐라. 보이지? 내 눈이 카메라하고도 못하겠지. 집에 가가지고 스마트폰 카메라에다가 이거 해봐. 이런 게 다 과학적 원리를 다들 우리가 뭐 적외선, 자외선 이야기하지만은 안 보이니까 잘 이해를 못 하잖아. 안 보이니까, 그지? 근데 그 뱀의 눈은 적외선으로 볼 수 있다. 적외선을 보면 어떻게 해? 적외선 보면 같은 적외선 뱀의 눈은 적외선을 볼 수 있는데 적외선으로 보면 우리가 뱀 앞에 완전히 홀랑벗고 있는 거야, 그렇지? 자, 지금부터 30분 동안 팀별로 할 건데 팀별로 어떻게 말할까? 팀별로 해요. 팀별로 예비 너무 많나? 앉은 대로 했습니다. 계속 팀이야. 다시 한번 느껴보세요. 앉은 대로 했습니다. 왜? 이쪽 팀이 왜? 이쪽 팀이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야? 학교를 안 나온다든지 뭐. 한번 예명이 한 팀별로 해가지고 자, 여러분들이 지금 4명이 한 팀인데 앉은 대로야. 네, 그래서 4명이 한 팀인데 여러분이 지난번에 우리 각 교육과 철학을 만들었잖아, 그지? 4명이 그 철학을 재조합해가지고 철학을 하나를 새로 만들어. 새로 철학을 하나를 만들고 그 철학을 초등학교 1, 2, 3, 4학년 때 어떤 식으로 가르칠 것인지 단계를 한번
들어가야 돼.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철학이 만약에 지금 예를 들어서 1단계 초등학교 1, 2학년 때는 너무 많이 하지 말고 내가 1, 2학년을 하든지 3, 4학년을 하든지 5, 6학년을 하든지 그것만 해. 1, 2학년을 하든지 3, 4학년을 하든지 5, 6학년 이것만 하고 1, 2학년이면 1, 2학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내가 만든 이 철학이 있잖아. 이 철학. 이 철학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 자, 지난주에 한 NETS 교육 과정에 단계별로 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그걸 한번 만들어봐요. 그것도 할 수 있다. 이거 딱 그거다, 그지? 우리나라에서는. 할 수 있다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지? 할 수 있다. 자,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지, 그지? K 사인이 안 나네. 내가 읽고 시공하는 건 아니지만 여기 정리가 잘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철학을 서로 4명이 서로 조절해서 4명의 철학을 만들어가지고 1단계에서만 그 철학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써봐야 돼요. 초등학교 1, 2학년만 가르쳐주고 또는 우리 팀은 3, 4학년 아니면 우리 팀은 5, 6학년 팀별로 요거를 한번 4명이 뒤로 갔어요. 뒤에 저기 누구 있나? 자, 지금부터 10시 40분 거지. 자, 그래가지고 조장을 하나 구해가지고 조장 그룹에 들어와가지고 남겨. 우리 조는 누구 그룹으로. 아, 페이스북 저희 그룹도. 그래. 그래. 앞으로 계속 그룹이야. 4명인데 계속 그룹이야. 계속 과제가 쳐. 계속 그룹이야. 4명이 계속 그룹이야. 여기 옆에 우리 갔나? 컴퓨터가 안 돼서 옮겼어요. 에이플 자리게. 그룹 이름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에이플 자리 다 자, 이제 공개하되 공개 앉아서 있다. 비공개해? 완전 시크릿을 하지 말고 그 그룹 멤버는 나는 초대가 돼 돼. 나는 다 그 그룹 번호로 돼 돼. 교수님이 만들어야 돼. 여러분들이 그룹을 하나 만들잖아. 그러면은 그렇게 하지 말고 한 사람만 새로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너네들끼리 내 비밀 만들어가지고 최종 만들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부담이 되니까 4명 중에 한 사람만 올려. 준비해서 4명 중에 한 사람 오르고 대신에 우리 팀이 누구누구다. 우리 팀이 누구누구다라고만 이야기해. 우리 팀이 누구누구다. 아니 이거 만들어야 돼. 네 명 중에 하나만 올리라고. 4명 중에 하나만. 누구 한 사람 안 하네? 누구 안 하네? 응? 내가 수학장 미래 거 보고 한 다음에 저거 중에 대충 뺨을 치세요. 장두공이 안 왔어? 장두공이는 이 팀을 해라. 나 너무 많은 교수님 초대해야 돼.
그러면 안 해도 돼. 앉아. 옆에 좀 넣어주세요. 지인이랑 친하니까 지인이가 좀. 그러네. 지인? 누구? 친한 언니. 어디? 수업이랑 친해 저희 남자예요. 그래, 네가 같이 수봉이를 좀 케어를 해줘야 될 건데. 응? 이름이 뭐야? 성금이나. 성금이랑 두봉이를 좀 케어해야 되겠네. 두봉이 이름은 되게 좋은데 왜? 공이 머리 중에 우두머리 아니야? 두봉이 되게 키워가지고 두봉이 이런 거 좀 머리를 쳐. 안 해? 각 팀의 교육 철학을 하나로 만들어라 이거야. 하나로 만드는 작업을 해라 이거야. 4명이 모여가지고 너네들 4명의 교육 철학을 하나를 만드는 작업을 너네들끼리 토론을 했어요. 하나를 만드는 작업을 올려. 4명이 하나를 만드는 작업을. 야, 4년 동안 같이 다니는데 뭐 안 친해도 상관없지 않나? 응? 일단계에서